지금 보따리 가져오세요. 그래야 보이콧 철회할게요.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무슨 보따리를 얘기하는 건지 좀 살펴주십시오. 예, 무슨 보따리를 말하는 건지. 자, 한국당 보이콧 탈출 명분. 보따리를 가져와라.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이게 아닌데 왜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와야 되는데. 보이콧 철회? 정부 여당 보따리 가져오세요. 그럼 철회해 줄게요. 그리고 빨리 합의하겠다고 좀 해줘. 이런 속내가 아닐까.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비나 반납해라. 그리고 조건 없이 복귀해라. 무슨 소리냐 하고 있고. 한국당 빠져도 뭐 우리끼리 의사 진행할까? 그래서 이게 좀 점점 자유한국당 빠진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북핵 외교를 내가 한다. 그리고 오늘 전병헌 수석이 방문해서 국회 정상화하실 거죠? 했는데 청와대 협조가 어렵다. 이런 대답을 내놨더군요. 하태경 의원, 홍준표는 사오정이다. 노회찬 의원, 학교 앞 분식집 주인 소환됐는데 왜 수업을 거부해요? 국회 보이콧 한국당에 큰 관심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여당. 그런가 하면 보따리 가져오면 보이콧 풀겠다? 복귀 명분까지 바라는 한국당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제가 배운 정치는 여당이 보따리를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그 의사 일정을 참여를 하지 않을 때는 여당이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에 대한 그 보따리를 갖고 와서 그 야당과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말하면 여당에서 아무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지 않는. 정우택 대표께서 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보따리를 좀 풀어라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보따리는 그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 문제는 원내대표부 간에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여야 지도부를 접촉한 것은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와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논의를 위한 상의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합니다. 학교 앞에 자기들이 잘 다니던 분식집 그 가게 주인이 구청에 소환됐는데 수업을 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은 국회에서 상임 및 소집을 요구해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따지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그 교문위에서 따지면 될 일을 갖다가 아예 정작 국회를 갖다가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가는.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35분. 저희는 풀어볼 보따리가 많아서 오늘 얘기가. 이거 짧게 김광덕 본부장이 먼저 30초 이내 모범을 보여주시죠. 해야 되겠네요. 네. 보따리를 가져와라. 예. 보따리는 구체적으로 협치라 그래서 협치 카드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무슨 내용인가? 첫 번째는 지금 방송 개혁이니 방송 장악이니 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영방송사 요 문제에 대한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해법을 내놔라. 두 번째는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회동에서 회동을 하는 것도 카드를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독대 회동을 카드를 내놔라. 그럼 그거로 보입니다. 이거 보따리 찾기 어렵겠는데요, 정기람 소장. 좀 딱해요. 명분 없는 보이콧 하더니 무슨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정치가 물론 뭐 그런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기국회는요. 이 청와대 어떤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에 있던 것을 여야 국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전국회 모임이 아닙니까? 자,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걷어차더니 이제 와서는 복귀할 테니까 보따리를 내놔라. 저는 국민들 설득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에도 자, 대통령 복귀하는 대로 러시아 회담 끝나고 오는 대로 여야 지도부 회동해서 전국 정상화의 어떤 뭐랄까 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권의 주어진 과제입니다. 네, 서영 소장님. 네, 자다가 일어나서요. 남의 다리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하는데 MBC, KBS 직원들 수천 명이 사장 물러나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았으면 정부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KBS, MBC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공연하게 여당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설령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 스스로 뛰쳐나가 놓고 돌아올 명분을 왜 정부 여당에게 달라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으면 안 됩니다. 자기 다리 긁어야지. 그걸 듣던 얘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남의 다리 긁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황당하죠. 옆에 사는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래 자기가 가려운데. 제가 볼 때는요, 누구 다리를 끊든지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노선을 철회하라. 그러니까 남북 운전석론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베를린선은 대화 우선 논의가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통하기가 그 부분을 철회하라는 거고요. 국민의당에서 오늘 보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제입니까? 어제죠. 그 안보 라인에 대해서 전면 교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안보 문제에서요. 그런데 방송 장악에 대한 철회도 있을 거고 하나는 말로만 협치하고 굉장히 젠틀해졌는데 정권이 하는 모양은요. 실제로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협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들어있겠죠. 전기현 의원님. 일주일도 못 가고 겁먹은 야당이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길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꽃길 필요 없다. 그냥 아무 것이나 보고 길이라고 외쳐만 다오. 그러면 우리 들어갈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무엇인지 아마 자유한국당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저 제안을 받아들여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정무수석은 물론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정상화다. 이제 이럴 때 집권 여당이 자신의 관용, 포용 또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국정을 논하라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는 그 보따리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언론 장악 음모를 포기해라. 두 번째는 이게 그 사드나 천수력 재배치처럼 안보 불안, 오락가라는 걸 없애라. 이 두 가지를 가져오라는 게 보따리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보따리를 요구해서 보따리 가져오면 이게 국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저는 국회에 먼저 들어가서 서로 이게 논의를 하고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전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방적으로 이게 먼저 보따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북핵 외교를 내가 한다 이렇게 나서고 계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아시면 답변 주십시오. 이 정부가 못하는 국제 북핵 관련 외교를 이제는 우리라도 나서야 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쯤 북핵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조야에 가서 해구산 의지가 과연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러 1차로 떠납니다. 1차로 떠나고 조율이 되면 제가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갈 예정입니다. 중국 대사 지금 뭐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그거 잘 모르겠다. 홍준표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빠지셔도 돼요. 의무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서영훈 소장 뭐 준비됐어요? 아니 북핵 외교하러 해외에 나간다는데 국제적으로 장애투쟁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미국의 야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그래도 진보적 정당인데 보수적인 자유한국당 만나나 줄까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번기에는 부직갱이라도 나선다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라 힘이라도 보태는 건 좋은데 과연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정쟁을 국제적으로까지 끌고 가서 그게 걱정된다.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건지 애국심이 정말 무엇인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 보이콧 처리하시고 여야하고 그 대통령하고 대표회담 할 때도 안 오셨는데 그런 것부터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이 모자라면 해외에도 가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 소장님, 여야정 협의체 등에는 협조 어렵다고 좀 얘기했죠? 예. 근데 봤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저는 뭐 청와대 정무수석과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만 자, 안보 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겁니다. 주당적인 대책은 항상 홍준표 대표가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9일날 뭐 서울 시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걸 이제 미국에까지 확장시켰다는 건데 저는 국민적 설득력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장외투쟁을 외국까지 확장하기 전에 먼저 여야 대화부터 우선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큰 당인데 왜 설득력 없는 그런 집회나 하고 뭐 이러겠어요?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본심은 이럴 겁니다. 아마 전술핵 배치나 이제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일 텐데요. 저는 그 논쟁을 우리 국내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핵을 가지지 않고 당연히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북핵이 저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집권 여당과 싸우지 말고 국민 앞에서 논쟁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핵을 둘러싼 강대국의 저런 싸움 안에서 끼어들 틈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논쟁하지 않고 해외로 가져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오늘 뭐 주제 얘기하면서도 뭐 이런 얘기나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좀 편안한 상황이에요 한반도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미국, 정치가 지금 중국 어디로? 가서 전술핵 재배치 설득하겠다라는데 사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요 꼭 이 행해지서 실천되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어떤 주장을 함으로써 그것이 지금 이 국제 간의 역학관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하려 해도 NPT 탈퇴해야 되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어려운 거라면 자유한국당이 아까 방금 뭐 독자 핵 개발을 이야기, 자유한국당은 독자 핵 개발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독자 핵 개발을 하자고 국회에 뭐 입법을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뭘 미국, 중국 갑니까?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전쟁에서 아마 가장 위험한 게요. 바로 이게 그 적전 분열이고 자중 질환입니다. 아마 이게 홍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미국 가는 걸로 보이는데 대외적으로는 이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과 싸워도 돼요. 그러게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는 대통령이에요. 야당 대표가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서 이게 다른 목소리 내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니 이제 뭐 여당하고 뭐 정부를 비판하는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아마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외교를 한다. 문정부가 못하는 외교를 내가 한다. 그래서 문정부에는 특사로 혹시 가는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교는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국어상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특사로 가능한 오늘 대표가. 그래서 또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거기서도 내가 외국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오늘 만난 이유는 청와대 대표 회동에 관련된 걸 하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이제 만났을 텐데 하여튼 특사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가서 하여튼 미국, 중국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거로 한국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 하는 거를 내는 거로 이제 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든 방문하더라도 이 서로 달라진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 이왕이면 역할 분담 좀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결국에는 그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